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해주실 이필우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의 강남의 이필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상에는 가짜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언론 기사를 그대로 베껴 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팩트체크 없이요. 이런 것들은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네. 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이 있을까요? 네, 처벌이 있고요. 네. 생각보다 형량이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별도의 법률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가짜뉴스가 뭐냐라는 법적 정의도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가짜뉴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용이 진실하냐, 즉 정보가 사실이냐, 사실을 확인을 했느냐,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의도가 있느냐, 의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퍼뜨리는 것, 그것이 네. 가짜뉴스라고 우리 법원은 보고 있고요. 그럼 이 처벌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만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고 네. 각각 행위에 따라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요. 업무방해 혹은 신용훼손죄로 처벌될 수도 있고요. 네. 공무집행방해, 대표적인 게 코로나죠. 아하. 코로나에서 누가 감염됐다, 어디에 뭐 확진자가 다녀갔다 네. 라고 하게 되면 방역을 방해하잖아요. 그럴 수 그건 있죠.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정보통신망법상 그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도 처벌이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죠. 음란물, 가짜 네. 음란물 만들어서 퍼뜨리는 행위. 네. 이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에 따라서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 그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가짜 뉴스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봤을 때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온라인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랬습니다. 라는 등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될까요? 일단은 가짜뉴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내가 사실을 확인을 안 하고 퍼뜨렸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짜뉴스의 경우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는 사실 확인을 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안 했으면 그것만으로도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처벌이 될 겁니다. 또 다른 데는 몰라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가 없고 정말 공익을 위했다고 한다면 처벌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서는 좀 처벌을 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믿을 만한 곳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공표된 언론, 정부 자료 등등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노력만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뭐 유튜브에서 봤다든가 네. 아니면 뭐 구글 검색을 해서 봤다든가 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확인하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 유튜브에서 누가 얘기한다든가 정치인이 나와서 얘기했다든가 라는 걸 보고서 네. 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사실 확인에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 쾌변에서 봤는데 쾌변에서 이필우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이렇대 라고 하는 건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죄를 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의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과연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의도와 이 법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의도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변호사님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 뉴스를 직접 자기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올라온 가짜 뉴스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 많이들 하잖아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길까요? 많이 하시죠?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그렇죠. SNS에 누르고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좋아요 누르고 네. 많이 합니다. 네. 자, 그 많이 하신 행동이 거의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혹은 가짜뉴스를 퍼뜨렸을 때 처벌된다는 건 최초 생산하거나 네. 내가 글을 쓰거나 네. 한 것만 처벌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나한테 전달해준 카카오톡 메시지, 그 SNS 메시지를 내가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리트윗하거나 네. 좋아요를 눌러서 그 좋아요를 누름으로 인해서 새롭게 누군가에게 그 내용이 전달될 수만 있어도 네.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를 누르면은 자신의 피드에 뜨니까 그쵸.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말씀하신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사람에 대해서도 네.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판결한 판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네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네. 정말로 좋아요를 누르시는 건 네. 정말 좋아요를 누르고 싶은데도 눌러야 됩니다. 그러네요. 이 좋아요를 눌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좋아요를 눌러서 바른 곳에 퍼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시청자분들께서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이 쾌변 채널 여기서 어떤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다. 그걸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서 볼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아요를 눌렀다는 제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퍼지는 걸 의미합니다. 네. 나 외의 아. 다중에게 네. 퍼뜨릴 수 있는 우려가 발생했을 때 문제되는 거여서 네. 내가 좋아요를 눌러서 내 재생 목록에 저장하는 네.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정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 누르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좋아요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좋아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필우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